여기가 이제 뭐 막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아. 다만 개념을 이해를 한 채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증명들이 막 많지도 않고, 요 개념을 이해를 못한 채로 문제를 풀면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것밖에 안 돼. 즉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안 풀릴 거야. 하지만 내가 그냥 장담하고 얘기하건네, 니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어떤 단원보다는 쉬울 거야. 그래서 진짜 할만하거든. 대신에 분산의 정의가 뭔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단순히 그냥 분산을 구할 수만 있어. 분산 구해보세요. 뭐 3이요. 근데 분산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의미하는 바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다 알려드릴 건데, 물론 이전에도 다 알려드렸지만 다시 다 알려드릴 거야. 다 알려드릴 건데, 그것들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이 이산확률, 예를 들어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란 무엇이고, 도대체 확률 질량 함수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용어의 정의와 그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이 단원들이 수월하게 풀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단원의 이름은 확률 분포인데, 어디 뭐 노트 같은 거에다 적어도 좋고요. 뭐 그냥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영상 내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확률 변수라는 단어와 그럼 확률 분포라는 단어, 이 두 가지 용어가 나와. 확률 변수는 그냥 있잖아? 어떤 숫자야. 오케이? 어떤 숫자. 대신에 우리가 무언가 시행을 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 무슨 뭐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해. 대신에 무조건 숫자여야 돼. 무언가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확률 값을 가지는 어떤 실수 정도로 생각하면 돼. 확률 값을 갖는 실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 중1 때 도수분포라는 단원을 배우거든. 도수분포. 거기에서 이런 표가 나와. 뭐 이런 표가 나와. 뭐 쪽지 시험을 봤어. 5문제짜리 쪽지 시험을 봤어. 그랬을 때 맞은 문항의 개수 0개 맞은 애, 1개 맞은 애, 2개 맞은 애, 3개 맞은 애, 4개 맞은 애, 5개 맞은 애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인원수, 그때 점수와 그때 이제 인원수 0개 맞은 애가 1명 있고요. 뭐 1개 맞은 애가 3명이 있고요. 2개를 맞은 애가 뭐 4명이 있고요. 3개를 맞은 애가 5명이 있고요. 뭐 4개를 맞은 애가 2명이 있고요. 5개를 맞은 애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럼 총 합계가 몇 명이야? 15명. 이제 이런 표들 본 적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표들. 그래서 얘네들 그때 각각의 인원수, 이 인원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수라고 불러. 도수. 해당 점수의 도수. 1이라는 점수의 도수는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각각의 점수들을 뭐라고 부르냐? 별량이라고 불러. 별량. 오케이? 무언가를 시행을 해서 쪽지 시험을 봤다라는 시행을 한 거 아니야? 쪽지 시험을 봤다라는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들인 거지. 0개를 맞은 거, 1개를 맞은 거, 2개를 맞은 거, 뭐 5개를 맞은 거. 오케이? 그리고 도수는 뭐야? 그 각각의 별량에 해당되는 빈도의 숫자. 그렇지? 이 안에 0개를 맞은 애가 1명 있다. 한 번 발생했다. 그렇지? 3개를 맞은 애는 5번 발생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즉, 이 확률 변수는 뭐 정도 생각해 주면 되냐면 도수분포에서 그 별량
같은 의미입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상 거의 의미가 똑같아.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르던 것과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 용어입니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돼. 오케이. 무언가 시행을 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는 별량이라고 쓴 거고 이 단원에서는 그냥 확률 변수라고 쓰는 거야. 알았지? 자, 확률 분포는 뭐냐면 그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정의역이 있어.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는 원소가 막 하나씩 막 대응이 돼. 이렇게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전부 다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오케이? 함수라는 건 1차 함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불러. 함수가 뭐야? 정역에 있는 원소와 공역에 있는 원소, 정역에 있는 원소가 오직 하나씩 전부 다 대응하는 그 x 두 집합의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불러. 즉 함수인 거야. 확률 분포도 하나의 함수인 거야. 다만 어떤 함수야? 이 확률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확률 변수들이 있으면 그 확률 변수들이 각각의 자기 자신의 확률에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대응 관계를 그냥 확률 분포라고 불러.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대응 관계. 그러니까 함수예요. 함수. 이건 함수인 거야. 함수. 함수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봅시다. 내가 이 표를 보고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볼게. 이건 우리가 도수 분포 표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잖아. 확률 분포 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표를 우리 도수 분포표에서의 별량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 정도의 표현이에요. 자,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자, 여기에 뭘 쓰는 거냐면 점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점수가 써지겠죠. 점수가 0, 1, 2, 3, 4, 5점 맞은 애가 있어요. 대신에 이때는 뭘 쓰는 거냐면 확률을 쓰는 거야. 그때 확률. 뭔 말이야? 전체 15명 중에 한 명을 내가 뽑았을 때 그 학생이 0.1 확률. 오케이? 즉 0점인 학생이 뽑힐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전체 인원 몇 명? 15명. 그치? 전체 15명으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15명 중에 빵점 맞은 애몇 명이야? 한 명. 이렇게 확률을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럼 1점을 맞은 애들은 15명 중에 몇 명? 3명. 지금 저 표를 보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있던 거야. 15명 중에 15명 중에 15명 중에 15명 중에 여기까지 오케이? 2점을 맞은 애들 몇 명? 4명. 이 15분의 4라는 확률이 이 15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2점을 맞았을 확률은 이 문제 이거란 말이야. 얼마? 5, 2, 빵. 그럼 합계는 얼마겠어? 당연히 1이겠죠. 왜? 다 더하면 15분의 15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사실상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랑 확률 분포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신 도수의 총합이 1인 확률 분포표야. 오케이? 우리 도수의 총합이 1인 거 중학교 때 뭐 배웠거든? 뭘 배웠냐? 상대 도수. 이런 거 배웠어요. 즉 확률은 그 도수에서의 상대 도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도수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상대 도수가 그 전체 인원분의 해당 도수의 비율을 써놓은 걸 상대 도수라고 불러.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언제나 1입니다. 이런 게 있거든. 그리고 이 확률 분포표에서는 얘를 별량이라고 안 부른다고. 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이거. 똑같은 점수인데 도수 분포표에서는 별량이라고 부르고 확률 분포표에서는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건
도수의 총합의 1인 그런 도수 분포표입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즉 왜 도수 분포표로 쓰나? 얘는 그냥 상대 도수 이렇게 쓰면 너무 어렵나? 각각의 확률 변수의 그때의 확률을 대응시켜 만든 표 정도로 합시다. 각각의 확률 변수의 각각의 그때의 확률 값을 그 대응시켜서 0에 대응되는 확률, 1에 대응되는 확률, 2에 대응되는 확률, 3에 대응되는 확률, 4에 5에 대응되는 확률.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걸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 자,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4번 확률 질량 함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와요. 자, 확률 질량 함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이 확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야. 확률 변수는 두 가지 종류의 확률 변수가 있거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산이라는 단어는 셀 수 있다의 뜻이에요. 즉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잘 봐. 자, 여기 확률 변수 몇 가지 있어? 6가지 있죠. 셀 수 있잖아. 몇 개인지. 뭐 개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8,500개 있어도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존재하는 녀석이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그래서 확률 변수를 대입하면 그때의 확률 값이 나오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예를 들려, 이건 얘가 좀 부적절하고요. 우리가 확률 변수는 주로 보라색 몇 개 있지도 않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로 대문자를 쓰거든. 대문자 알파벳, 뭐 x, y 뭐 이런 애들을 주로 써. 대문자 x를.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내가 하나 만들어 보면 x, 그리고 내가 여기는 한글로 이렇게 썼지만 원래 이렇게 써. 뭐 x가 뭐 스몰 x일 때 해가지고 이렇게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편의상 1, 2, 3 정도 있다고 해볼게. 당연히 합계가 1이겠지. 그때 확률이 뭐라고 해볼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정도라고 해볼게. 이런 확률 분포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봐봐. P X는 X가 6분의 X입니다. 단 X는 1하고 2하고 3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잘 봐.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그 1일 때 확률 값이 결과로 나온다. 3을 대입하면 그 3일 때 확률 값이 이렇게 결과로 나온다. 오케이? 즉, 요 함수,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야. 이 녀석을 요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건 사실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쓰기가 참 애매해. 0 대입하면 1 나오고 1 대입하면 3 나오고 2 대입하면 15분의 4가 나오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규칙이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뭐 우리는 잘 만들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만 알고 있으면 사실상 이 확률 분포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왜 여기다가 확률 변수 1, 2, 3 딱 대입하면 그때 확률 값이 탁탁탁탁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확률 분포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확률 분포표를 써보면 그때의 확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질 건데 뾰로로로롱 첫 번째 확률 변수 이렇게 x1이라고 쓸게. 그때의 확률 소문자 p에 p1이라고 쓸게. 두 번째 확률 변수 그때의 확률 그러니까 좋게 뭐 점점점 마지막 확률 변수 xn이라고 쓸게. 그때의 확률 p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합계는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이어야겠죠. 그렇죠? 자, 이 확률 분포표에서의 성질을 써드릴게요. 성질 몇 개 없어. 각각의 저 pk 있잖아. pk 저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각각의 요 녀석 각각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 pk는 반드시 0 이상 1 이하여야 돼. 왜? 그때 각각의 확률 값이 써 있어야 하는 거니까. 되게 당연하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P1, P2 점점점 PN까지 합은 당연히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치?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쓰면 이 정도로 쓸 수 있겠다. K는 1부터 N까지 PK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지. 좀 더 있어 보이게 쓰면 시그마 기호를 써서 확률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P x가 xi부터 뭐 xj까지 해서의 확률 당연히 여기가 j가 더 큰 숫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표에서도 x가 1일 때 확률 얼마니? 15분의 3이요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 표에서 p 1 이상 이 확률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의 총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1부터 5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확률의 총합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요 녀석 그러니까 pi, i에서의 확률과 그 다음 녀석의 확률과 i 플러스 1 점점점 pj까지 이렇게 해당 부분의 확률을 쫙 다 더하시면 그냥 된다는 얘기야. 이런 표현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그냥 요게 요 녀석의 성질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부. 다음 표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자, 다음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일단 평균은 mea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뭐 expectation 뭘 쓰나? 스펠링이 맞는지 나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을 줄여서 m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2하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참고로 이 x, 요 x는 얘 때문에 두 번째 글씨를 쓴 게 아니고 확률 변수를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x라는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확률 변수가 y일 때는 y에서의 평균입니다. 이 y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 녀석이 도입된 이유는 이거죠. 확률 변수의 종류가 여러 개 등장하는 문제에서는 특히
어떤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인지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확률 변수가 x랑 두 개가 나오는 문제에서 x의 평균도 m 쓰고 y의 평균도 m 써놓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짓기 위해서 생겨먹었다고. 좀 더 주자. 더 죽겠네. 분산은 영어로 이제 vx 이렇게 쓰는데 왜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왜 뭐가 문제야? 왜 뭐가 문제야? 말해. 이거 아니야? 아, 여기 있을 땐 보이는데 거기 가니까 안 보여 혹시? 그게 갑자기 뿌옇게 아까 괜찮아요. 어디가 부여있었어? 오잉? 일로 와. 괜찮아요. 분산은 요 녀석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분산의 첫 글자가 아니고요. various라는 녀석을 영어로 분산이라고 하는데 나도 몰라요. 왜 이런지. 표준 편차는 요거. 이게 그 시그마 기호의 소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시그마 기호의 소문자고 뭐 스탠다드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에 그 첫 글자를 갖다가 로마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S라고 하는 용어가 또 다른 게 이 통계 단어에서 정의된 다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해서 시그마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평균은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기대값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평균 이 x라고 쓸게요. 평균은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이랬죠. 도수분포에서 평균은 그 도수에다가 별량을 곱한 이 녀석의 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녀석이 평균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야, 이런 쪽지 시험에서의 평균을 내고 싶어? 0, 1, 2, 3, 4, 5를 더해서 6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왜냐면 0점 맞은 애는 1명이고 이 15명의 점수를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그래서 어떻게 더하자고? 0점 맞은 애 1명, 1점 맞은 애 3명이니까 3점 더하고 2점 맞은 애 4명이니까 4점 더하고 3점 맞은 애 5명이니까 15점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점수가 싹 다 더해진다는 거야. 점수의 총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점수의 총합이 곱해서 더한 거라는 거지. 그걸 도수의 총합으로 나눌 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즉 도수의 합분의 각각의 도수가 요 값들이야. 도수의 합분의 그때의 도수, 도수의 합분의 그때의 도수, 도수의 합분의 그때의 도수, 도수의 합분의 그때의 도수. 그치? 즉 이 노란색 표시한 게 뭐야? 그 각각에서의 확률이야. 그치? 즉 그 각각에서의 확률과 곱하기 대신에 확률 분포니까 별량 대신에 뭐라고 쓸 것 같아? 내가 별량이란 단어를 내가 뭐라고 바꿔 쓸 것 같아? 확률 변수라고 쓰겠지. 얘네들을 싹 다 곱해서 이 녀석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도수분포표에서 이걸 가지고 점수의 평균을 내나 확률분포표에서 이 값을 이걸 가지고 평균을 내나 어떻게 이 반 학생들 15명의 수학 쪽지시험 평균을 구하세요 했는데 평균이 구하는 표에 따라 다르게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평균은 니네가 알던 그 평균이 그대로 나올 거야. 알았지? 자, 요 표를 보고 저거를 써볼게. 알았지? 즉 평균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첫 번째 확률 변수랑 그 첫 번째 확률을 곱하고 두 번째 확률 변수에 두 번째 확률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확률 변수에 그 마지막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겁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지. 확률과 그때 확률 변수의 합이라는 걸. 요걸 좀 더 이쁘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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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무언가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항상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땐 언제나 그 각각의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그 걔네들과 그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야. 알았지? 좀 이따 뒤에 가면 좀 이따 곧 있으면 다음 분산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지운다? 이제 좀 지우자. 여기다가 확률 분포표를 하나 옮겨 놓고 자, 이런 표를 하나 그려볼게. x가 있어. 1, 2, 3이 있어. 그때 확률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써볼게. 총 합해서 1 되죠. 그쵸? 1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때 이 x는 구하세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2이 곱해 6분의 1, 2이 곱해 1, 2이 곱해 1 해서 6분의 13이 평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내가 근데 봐봐. 이걸 구하래. 문제에서 이 x제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x제곱에 대한 표를 만들면 된다는 거야. x제곱이 뭐야? 각각의 확률 변수를 다 제곱시킨 거 아니야? 그럼 1, 2, 3이 각각 1, 4, 9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럼 그때 확률은 뭐라고 쓰냐? 어차피 1일 때나 x제곱, 얘를 그냥 제곱만 해서 쓴 거지 그때 각각에서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냥 이런 거지. x가 1일 때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라는 말이 x제곱이 1일 때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왜? 어차피 x제곱이 1이면 x가 1인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 이런 건 없으니까 이 안에. x제곱이 4일 때 확률이 얼마니 물어보면 그건 그냥 x가 2일 때 확률하고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써야겠지. 그래서 x제곱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얘 평균 어떻게 구하겠어? 곱하고 다 하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냥 6분의 언제나 곱해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요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전부 다 2배하고 1 더하면 돼. 2배하고 1 더하면 된다고. 2배하고 1 더하면 된다 이거야. 각각의 1, 2, 3을 2배를 해서 1씩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 확률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야. 왜? 어차피 2x 플러스 1이 3일 확률은 x가 1일 확률입니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의미잖아. 오케이? 똑같은 의미잖아. 2x 플러스 1이 3이다라는 말하고 x가 1이다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표에서 확률 곱해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걸 그러면 봐봐. 이렇게 쓸 수 있어. 확률 분포가 확률 변수가 x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확률 변수 x가 첫 번째 확률 변수, 두 번째 확률 변수, 세 번째 확률 변수, 그래서 n번째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때 확률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확률, 점점점 마지막 n번째 확률까지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요 표현은 그냥 각각 봐봐. 요 xk, pk를 각각 곱해서 더했어. 그치? 그럼 여기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 xk를 제곱시켜서 pk를 곱했어.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뭐 한 거야? 여기다 1부터 차례대로 n을 집어넣어 보면 이걸 제곱시켜서 제곱시킨 다음 곱했어. 얘를 제곱시켜서 곱했어. 그치? 제곱시켜서 곱했어. 그 다음 싹 다 더한 거잖아. 뭐 한 거야?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그치? 이해돼? 그럼 이게 뭐라고 써야 돼? 2 하고 뭐라고 쓴다고? 대문자 x 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되게 당연하지? 그쵸? 되게 당연하죠. 이렇게 보니까.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2 xk 플러스 1에 pk. 이게 뭐라고 써야 될지 보여 혹시?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요 숫자에다가 2 곱하고 1 더해서 곱한 거야. 그렇잖아. x1에다가 1 대입하면 x1에 2 곱하고 1 더해서 확률을 곱한 거야. x2에다도 2 곱하고 1 더해서 확률을 곱한 거야. x3에도 2 곱하고 1 더해서 확률을 곱한 거야. 그치? 각각에 여기 있는 거에 각각 2씩 곱하고 1씩 더해서 다 얘랑 다 곱해서 더한 거잖아. 이게 뭐 한 거야? 이거 한 거야 이거. 그치? 다 이미 내가 2 곱하고 1 더한 걸 미리 해놓은 거고 그 다음 곱하고 곱해서 더한 거잖아. 그치? 즉,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삐리링 곱하기 pk.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요 녀석은 언제나 뭔가 봐봐. 언제나 이거 내가 이렇게 표시해준 거 옛날에 기억이 나냐 그래. 무언가의 확률을 다 곱해서 싸그리 다 더했어 이런 의미야. 그치? 그 말은 아 얘가 이 세모의 확률이구나, 세모의 평균이구나 이런 얘기야. 아, 요 녀석은 세모라는 녀석들의 평균입니다. 뭐야? 봐봐. 확률 변수 그냥 xk지만 x들을 싹 다 확률이랑 곱해서 더했어. 그러니까 x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신에 그 얘네들은 각각의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 그 확률 변수를 대표하는 문자가 대문자 x니까 이 대문자 x 이렇게 써준다고. 이건 뭐야? 확률 변수들을 각각을 제곱을 시켜서 평균을 냈어요. 봐봐. 확률 변수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죠. 항상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오케이? 2x 플러스 1이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이렇게 읽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무언가 언제나 얘가 곱해지고 얘가 더해지 다 싹 다 더하면 요 녀석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짱 중요해. 왜? 분산의 뜻 자체가 분산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분산 정의가 정의 편차에 제곱시킨 녀석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야. 왜요? 뭐 그런 건 니들이 토달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쓰기를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편차라는 건 뭔데요? 편차라는 건 중학교 때는 별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별량 대신에 우리는 이 용어 없어졌네. 별량 대신에 우리는 확률 변수라는 단어를 쓰잖아. 똑같은 의미라 그랬잖아. 그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오케이? 편차의 뜻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입니다. 잘 봐. 그럼 분산을 어떻게 쓴다고? 분산을 어떻게 쓴다고? 첫 번째 확률 변수. 오케이? 여기에서 평균을 빼. 이게 요 첫 번째 확률 변수의 편차야. 편차는 확률 변수마다 다 다른 거야. 평균을 구해서 각각의 평균을 다 뺀 게 그 각각에서의 편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차라는 건 확률 변수마다 다 다릅니다. 즉 이게 첫 번째 편차지. 그 첫 번째 편차를 제곱시켜. 오케이? 두 번째 편차는 이게 두 번째 편차지. 이걸 제곱시켜. 오케이? 쭉쭉쭉쭉쭉 와서 마지막 편차 n번째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이게 마지막 편차지. 내가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뭘 하면 돼? 여기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땐 언제나 자기 자신의 그때의 확률을 싹 다 곱해서 더합시다 라는 의미잖아. 더하기 역시나 두 번째 확률, 더하기 마지막 확률. 이렇게 해서 더한 게 분산의 정의인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면 잘 봐. K는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해야지. 그 다음 확률을 곱해야지. 왜? 평균을 구하려면 이 평균이잖아. 그치? 대신 누구? 편차의 제곱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녀석의 평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 편차의 제곱,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녀석, 이 편차를 제곱시킨 녀석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건 분산의 정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근데 PK예요. 여기 K에다 1부터 N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PK. K 안 써. 분산의 의미. 분산과 표준 편차가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뭔지 정도는 알 거예요. 우리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됩니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표준 편차. 이 정도는 기억나죠?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의미. 이건 정의. 이건 의미. 무슨 의미를 갖는 지표인지. 자, 내가 3학년 1반과 3학년 2반 애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누가 더 잘 봤는지를 비교하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수학을 더 잘하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싶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A반 평균은 35점이야. B반 평균은 30점이야. 근데 평균적으로 그럼 A반이 더 잘한다 이렇게 보여지지.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15점, 20점인데 한 명이 6,000점이야. 오케이? 6,000점 너무 과해. 한 명이 100점이야. 나머지 다 10점, 20점인데. B반 애들은 그렇지 않아. 평균 근처 막 20점 근처에 막 몰려 있는데 A반 애들은 다 10점, 15점 막 이렇게만 맞고 나머지 하나가 100점이어서 평균이 35점으로 됐던 거야. 그럼 평균적으로 A반이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특출난 한 명이 있는 것 뿐이지. 그 특출난 한 명을 제외하고 평균적인 수학 실력을 판단하면 결코 얘네 반들이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단순 비교가 힘들다는 거야.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30대의 평균 재산이 나왔어. 평균 자산 9,600만 원을 가지고 있대. 30대래. 20대. 대한민국의 20대. 그러니까 그 지표가 뭐가 문제겠어? 누군가 하나 막 100억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는 거야. 20대 중에. 할아버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럼 걔네들이 평균을 엄청 올려놓는 거죠. 대부분 20대들은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데. 오케이? 그러면 평균이 그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서의 의미가 좀 퇴색된다는 거지. 우리 어떤 회사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니네 나중에 취직할 때 회사의 평균 연봉 이런 거 막 지표들 나와 있거든. 조심해야 돼. 왜냐? 직원들은 연봉이 3천, 4천인데 사장, 부사장들은 연봉이 15억이야. 평균 내면 평균 8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니까. 난 들어가면 8천만 원 벌 수 있겠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평균이라고 하는 그 지표가 그 단체의 그 연봉을 대표하기에는 사실 좀 부적절한 지표겠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 나온 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걸 줄여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산포도라고 불러. 산포도. 반대말은 바다포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산포도라는 건 산포, 즉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거예요.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자료가 얼마나 분포가 산발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정도로 해석하면 돼. 산발적 분포. 즉 자료의 분포를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라고 하는 걸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이유가 내가 시험에서 50점을 맞았어. 근데 평균이 60점이야. 그럼 나의 편차는 마이너스 10점인 거야. 오케이?
내가 시험을 80점을 맞았는데 평균이 50점이야? 그럼 나의 편차는 30점인 거야. 즉 편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거든. 다만 음수일 때는 평균에서 더 작은 값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 양수일 땐 평균에서 더 큰 값으로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런 거 중딩 때 배운 게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편차들을 각각의, 내가 여기 있는 6명의 수학점 시험 평균을 내, 각각의 편차를 구해. 편차를 다 더하잖아. 언제나 빵이 나와. 왜 그러냐면 6명의 수학시험 점수 평균을 내기 위해서 6명의 점수를 싹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게 평균이지. 잘 봐. 그럼 첫 번째 학생의 편차는 이거지. 두 번째 학생의 편차는 이거지. 부터 마지막 학생 편차는 이거야. 이거를 싹 다 더하면 A부터 F까지 합해서 6M 이렇게 나오잖아. 유식 봐봐. 6 곱해서 2항하면 이거야 지금. 이해돼? 6 곱해서 2항하면 얼마 되겠어? 빵 될 거 아니야. 즉 어떤 지표를 관찰하든 편차의 총합은 언제나 빵이 나와. 그러면 내가 A반 두 반 중에 얼마나 애들이 자료가 더 분포되어 있는지 관찰하려고 A반 편차를 다 구했고 B반 학생들의 편차를 다 구했어. 근데 얘도 더하면 빵이고 얘도 더하면 빵이야. 이런 젠장을. 그럼 뭐 비교가 돼 둘이? 안 될 거 아니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 니들이 나중에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서 어느 반이 더 분포가 고르냐 뭐 고르지 않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제곱을 시키는 거지. 왜?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편차의 제곱의 값이 커지거든. 그리고 음수인 값들이 전부 다 양수로 바뀌거든 편차가. 그러니까 더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는 지표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편차를 제곱시키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제곱시킨 값이 더 크게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시켜서 싹 다 더한 걸 비교해 보면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편차의 편차들이 값들이 평균에서 가까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편차를 제곱시켜서 다 더해서 나눈 거잖아. 즉 자료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 있을수록 분산이랑 표준 편차 값은 더 작게 나와. 왜? 편차의 제곱을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건데. 편차의 제곱이라는 건 평균에 가까이 있을수록 작게 나오고 평균에서 멀리 있을수록 크게 나오잖아. 그럼 평균 근처에 값이 오밀조밀 몰려있는 녀석들일수록 분산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자료가 각각의 자료의 값이 평균 근처에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 밀집이 되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작아집니다. 오케이? 더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밀집되어 있을수록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작아져요. 그리고 이 자료가 평균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이 상태를 고르다라고 해요.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고르다라는 건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 같잖아. 고르다라는 건 골고루 퍼져 있다가 아니야. 왜? 니네 빵 같은 거 만들 때 체에다 밀가루 한번 고르고 시작하는 거 혹시 알아? 큰 덩어리들을 걸러내는 거잖아. 그치? 그게 뭐냐면, 즉 그걸 고르고 나면 크기가 다 비슷한 조그만한 입자의 밀가루밖에 남지 않아. 이해돼? 즉 평균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알맹이가 큰 녀석들을 지금 없애겠다는 거야. 고르다라는 건 있잖아. 고르게 퍼져 있다가 아니라 고만고만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전부 다 고만고만하다.
다 비슷한 녀석들끼리 몰려있는 상태가 고르다인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녀석들끼리 정규 1등하고 꼴등하고 막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00 몇 등 언저리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는 거. 이게 그 우리 중학교 때 그 막대 그래프 막 그런 거 본 적 있나? 막대 그래프 상으로 보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둘 중에 더 고른 거 고르라고 하면 열의 9은 이거 고르고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졸라 못하는 애들도 많고 잘하는 애들도 많은 거야. 이건 뭐야? 못하고 잘하고 이런 애들은 좀 적지만 중간 값에 막 많이 몰려 있잖아. 이해돼? 이게 더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고, 이쪽 자료의 분산하고 이쪽 자료의 분산을 구하면 이쪽 자료의 분산이 더 낮게 나온다고. 알았지? 자료가 더 고를수록 작다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분산의 의미,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더 고를수록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계속 이어서 다시 분산의 정의로 돌아와서, 이게 분산의 정의를 이용하여 분산을 구하는 식이거든. 자, 분산은 구하는 식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 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편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게 편하고 그래. 그래서 요 녀석이 우리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자, 시그마 잘 보세요. K는 1부터 n까지 일단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 완전 제곱식 전개를 해줄 거야. xk의 제곱 마이너스 2m xk 플러스 m 제곱의 pk.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자, 우리 시그마 기호의 성질이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덧셈 뺄셈은 시그마를 따로따로 써줄 수 있어. 그리고 시그마는 예를 들어 k에 대한 시그마인데 여기에 3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3은 밖으로 뺄 수 있지. 그치? 꼭 3이 아니어도 a, k에 대한 시그마면 k가 아닌 녀석은 다 앞으로 빼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분배를 하면서 시그마를 좀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니까 얘는 xk, k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밖으로 함부로 뺄 수가 없어. xk의 제곱에 pk가 이렇게 곱해진 거 마이너스.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분배한 거 시그마 하나 따로. 그 다음 얘를 분배한 거는 2m 시그마 밖으로 꺼내고 xk, pk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지막 더하기 m 제곱 밖으로 따로 꺼내고 시그마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잘 봐. 요 녀석이 뭐냐? 우리 아까 전에 했는데 요 녀석. 확률 변수를 곱해서 더했어. 뭘? 대신에 확률 변수를 제곱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 뭐라고 써야 돼? x의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쓴다고. 근데 요 녀석은 뭐야 그럼? 그냥 확률 변수를 확률하고 곱해서 더했어. 그냥 평균이야. 그치? 2x 또는 m이라고 쓰던 거. 근데 얘는 뭐야? 정신 차려라 서연아. 이거 얼마야? 이건 얘를 싹 다 더한 거야. 아니지. 얘를 싹 다 더한 거야. 아니야? 그렇잖아. 얘를 그냥 싹 다 더한 거야. 얼마야? 무조건 1이야. 즉, 요 밑줄 친 게 m으로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이지? 플러스 m 제곱이지. 뭐만 남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m 제곱만 남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단어 기억날걸? 재평평제. 들어봤지? 처음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처음 들어본 사람은 나한테 확통을 배운 사람 아니지. 제곱의 평균에서, 즉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 평균의 제곱을 구해서 빼면 됩니다. 즉 두 가지 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분산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둘 다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분산의 뜻이고요. 마지막 짧게 한 줄 3번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 값은 언제나 0 이상의 값밖에 못 나와요. 알았죠?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분산도
언제나 0 이상의 값밖에 못 나와요. 음수가 못 됩니다. 참고로 0까지는 될 수 있어요. 분산이 0이 되려면 있잖아. 모든 자료가 다 똑같은 값이면 돼.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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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봐봐. 이러면 평균 몇 점 나오겠어? 10점 나오겠지. 그럼 편차를 구해보면 빵이 나온다. 그거 다 제곱식에서 더하면 분산이 빵이 나오는 거야. 분산이 빵이 나오는 상황은 모든 자료가 다 똑같을 때. 알았지? 이때 말고는 분산은 언제나 양수입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다녀오세요. 평균 부분만 좀 지우자. 여기까지만. 뭐라고? 아니 안 나와. 너도. 아까도 그랬어. 아까도 안 나왔었어. 아까 옆에 그니까 그- 오른쪽. 그러니까 변비 걸렸나 보지? 아니 아니 안 나오는데 근데 사람이 있어. 아까 시작 나도 전에도 있었어. 봤었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나 봤을 때 있었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갔잖아. 나 그래서 아까 오들오들 떨면서 왔어. 아니 나는 그래서 그냥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아 그냥 닫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부스럭부스럭 막 그랬어. 아야 왜 그래? 아 진짜 1층으로 갈래. 아 무서운데. 아니 나 아까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크게. 내가 진짜 무서워. 아니 나는 적당하고 나가길 바랬는데 안 나가. 한참 많이 했어? 그래서 밑으로 발이나 굴러가는데 눈 맞을까 봐. 거기서 밑에 눈이 있으면 자 봅시다. 좀쓸 시간 주나. 수시. 근데 너 왜 쳐다보는지 알지? 예. 알아 몰라? 예. 먼저 왜지? 너무 이게 제일 무서워. 느려. 아니. 이게 같이 뜨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 옛날에 이상준 쌤막 우리 수업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성적 처리한다고 나갔었잖아. 그 쌤이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쌤이 그래 누가 다음 상담 때까지 나올까? 어 진짜 너 상담해? 나 우리 이미 하고 했어. 있어. 나 이미 끝냈어. 네. 먼저 하는 사람이 나 먼저 했을 때첫 봤다고 했어. 아니 할 생각 없었는데 그 6개 써서 이해했더니 나밖에 안 들어. 야 진짜 얘들아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를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탁탁 떠오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이해와 그리고 암기와 그런 것들이 필요해. 문제가요. 중학교 때 이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유 중학교 때 뭐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내가 편차가 뭔지 다 알려주고 분산이 뭔지도 다 알려주고 아 여기 진짜 싫어갖고 막 다 알려준다고. 개 쉬워. 여기 진짜 세상 이렇게 쉬울 수 없어. 내가 사실 조금만 더 속도 내면 이거 대단원 끝까지 오늘 다 정리해 줄 수 있거든. 너무 근데 그런 거 어차피 너희들이 바라지 않고 참고로 저쪽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애들은 지난 시간이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 내가 통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고 내 기억에 아마 통계 이 책에 그래서 통계 파트 거의 다 숙제로 일주일도 한 주치 숙제로 애들 막 집에 가서 막 시발시발 하면서 갔을 거야 아마. 100점 몇 명이나 있어 학교에? 그것 좀 알아봐. 나 자랑 좀 하게. 에? 여기 없으면 왜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 니네 학교에 여기 없다니. 우리 학원에 3명이 있어 100점이. 알아요. 한 명은 알겠다. 한 명은 한 명 니네 머릿속에 있는 그 3명이야? 김아연. 입안에 없는 3명. 입안에 원래 맨날 그 반에 있었던 애들 3명. 아니 어. 근데 저는 좀 억울해. 미친놈. 내가 뭐 이렇게 너한테 뭐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그래 처음에 100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치. 뜬거 없다 그랬는데.
근데 100점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아니 많아요. 100점 많아? 아, 근데 말을만 했어 이번 거는. 이제 기말고사 좀 어렵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니 100점을 왜 5점, 1점 뭐 이렇게 하냐고. 근데 100점을 줄이려면 뭐가 늘어야 돼? 문제 숫자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안 해? 시간 남았는데. 그 니네 학교 수학 애들의 평균적인 수학 실력들이 너무 낮아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금만 어렵게 내잖아? 아주 등급 컷이 개박살나. 이게 맞죠? 그게 상위권 애들한테는 나은데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내 옆에 반절을 찍은 애랑 나랑 점수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야. 에이 그건 걔 운에 온 거죠. 어? 평균 30점 이대기 찍어서 걔 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어렵게 못 내는 거지. 무서워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실력대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봅시다. 자,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변차. 이제 아까 평균에 대한 얘기는 했어. 이에 그럼 ax 플러스 b. a랑 b는 이제 어떤 상수입니다. 알았죠? a랑 b는 상수예요. a, b는 상수. 자, 그럼 요 녀석은 역시 평균이니까 싹 다 더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다가 그때의 확률도 곱해야 돼. 오케이? 대신에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뭐겠어? A, X 플러스 B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확률 변수에 다 A 배하고 1을 더해서 평균을 내세요. 다시 한번 또 쓰면 썼다 또 지울게요. X1, X2, 땡땡땡땡땡, XN까지 있고 그때의 확률 값이 P1, P2, 땡땡땡땡땡, PN까지 있으면 그냥 곱해서 더하면 그냥 PX인 거잖아. 그럼 X의 2배를 하고 1을 더해서 평균을 내세요라는 건 각각 2배를 해서 1을 더하고 2배를 해서 1을 더하고 2배를 해서 1을 더해서 확률은 변함이 없어. 그대로 곱해서 싹 다 더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이해가 돼야 돼. 그냥 시장 외우자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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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역시나 이걸 시그마 성질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A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이렇게 쓰고 더하기 B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분배를 하면. 그럼 봐봐. 이 녀석이 뭐랑 똑같아? 처음 그 X의 평균하고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A에 2X 원래 처음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하고 얘는 얼마야? 이건 뭐야? 역시나 그냥 이 확률값 다 더한 걸 의미하니까 얼마야?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P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즉 뭘 의미하는 거야? 확률 변수에 맨날 2씩 곱해서 1 더해서 새롭게 평균 구하지 말고 그냥 처음 평균에다가 A 곱하고 B 더하면 됩니다 이거야. 즉 요 녀석의 평균은 그냥 처음 평균을 구한 다음에 2 곱하고 1 더하면 됩니다. 처음 평균은 그냥 처음 표에서 그냥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우리 EX를 M이라는 문자를 써도 되는 거니까 AM 플러스 B 정도로 써도 그냥 크게 상관없겠죠. 이게 1번 좀 쓸 걸 그랬네. 1번 AX 플러스 B의 평균입니다. 2번 그럼 분산 누구의? AX 플러스 B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죠. 자, 역시나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얘들아. 이 과정을 내가 굳이 왜 써주냐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냥 시그마 성질을 적용하고 얘가 왜 1이고 얘가 왜 X의 평균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요 녀석의 분산이니까 요 녀석의 편차를 다 구해서 제곱시켜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의 편차란 뭔데? 편차는 뭐냐?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거든. 즉 각각의 별량을 A, X, K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에서 평균을 뺀다. 여기도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틀려.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안 돼. 이게 평균이 아니고 AX 플러스 B의 평균을 써야 돼. 알았지? AX 플러스 B의 평균 뭐야? 좀 저에서 AM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여기 있는 자료들의 평균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의 편차예요. 이게. 그럼 편차를 구했으니까 제곱을 시켜야 하고 제곱까지 시켰으니까 뭐 해야 돼? 평균을 내야 돼. 이렇게까지 쓰면 이게 저 자료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분산이 되는 거야. 도키오키? 도키오키. 자, 요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부분 뺄셈 잘 하시면 A 괄호 XK-M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윗줄을 실제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그럼 B가 없어지고 AXK하고 AM을 빼는 거니까 A로 묶어서 쓴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이해가 돼야 돼. 얘들아 이해가 돼야 돼. 즉 여기 내가 니들이 이걸 가지고 빈 종이에 얘네들을 써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니네가 진짜로 어렵지 않아. 막 문장으로 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그건 나중에 익혀도 되고 이거를 못하면 1등급은 저 세상으로 여기 있는 내가 설명해 주는 어떤 것도 못하면 1등급은 저 세상으로 간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돼. 봐봐. 이 제곱은 우리가 어떤 A, B의 전체 제곱은 각각 제곱시켜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 제곱을 각각 써도 크게 상관없겠죠. 자, 그럼 이러면 요 A의 제곱은 요 시그마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시그마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보고 오 유레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왜 서연아? 저기 뭔데? 저 노란색 밑줄 친 게 뭐야? 뭐야? 성현아 뭐야? 노란색 밑줄 친 게 뭐야? 어? 분산. 분산의 정의를 써놓은 거야 이게.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A 제곱의 V X.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즉 분산은 무언가 모든 별량의 값이 다 A만큼 곱해지고 B만큼 더해졌을 땐 더해진 건 무시하시면 된다 이거고 곱해진 건 대신에 처음 분산의 제곱배만큼 영향을 줍니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줄게. 자, 왜 제곱배인지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자, 분산에 의미하는 지표가 얼마나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수치화시켜 놓은 거랬잖아. 자, 10점, 20점, 30점 예를 들어 내가 시험 5과목 봐서 10, 20, 30, 40, 50 맞았다? 오케이? 그럼 평균은 30이지. 각각의 편차를 구해보면 즉 이 각각의 값들이 평균에서 왼쪽으로 20점, 왼쪽으로 10점, 빵점, 10점, 20점 떨어져 있지. 근데 모든 과목이 다 10점씩 올랐어. 20, 30, 40, 50, 60이 됐다? 그럼 평균이 40으로 바뀌겠지. 근데 각각의 편차를 구해봐. 이 처음하고 달라지지 않아. 얘들 모든 과목 점수가 다 똑같이 오르잖아. 즉 AX 플러스 B라는 건 모든 확률 변수에 다 A를 곱하고 모든 확률 변수에 다 B를 더하래잖아. 전부 다 B를 더하면 평균도 B만큼 커지고 그러면 편차에 차이가 없어. 10점씩 올랐을 때. 그 말은 분산이 똑같아져. 즉 분산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의미하는 건데 10, 20, 30일 때랑 20, 30, 40일 때랑 얘는 이 값이 평균, 이 값이 평균일 거고 각각의 편차를 구해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럼 그걸 제곱을 시켰을 때 당연히 똑같을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잘 봐. 이 점수가 2배씩 커져서 20, 40, 60이 됐어. 그럼 평균이 40인 건 평균이 40이지. 봐봐. 얘 편차 제곱시키면 얼마야? 100. 이쪽도 편차 제곱시키면 얼마야? 100. 봐봐. 이거는 편차 제곱시키면 얼마야? 400. 즉 편차를 제곱시킬 거기 때문에 점수가 2배가 되면 2의 제곱인 4배가 커져 분산이. 각각의 편차의 제곱이 4배씩 커진다고.
자료를 3배씩 이렇게 돼버리면 편차의 제곱이 각각 900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 3배씩 키웠을 때 9배가 돼버려. 편차의 제곱이. 그러니까 평균도 다 더해서 평균값도 당연히 9배가 커지겠지. 즉 분산은 더해진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곱해진 거에는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 됐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뭐 표준 편차는 따로 뭐 증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왜? 표준 편차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 시그마에 그럼 ax 플러스 b는 자 보시면 당연히 루트 분산의 ax 플러스 b의 분산의 루트 씌운 거야. 표준 편차는 언제나 분산의 루트 씌운 거야. 근데 조금 전에 분산의 루트 씌운 걸 a의 제곱 vx 이렇게 쓴다며. 조금 전에 그랬잖아. 근데 vx에 그냥 루트 씌운 게 저 시그마 x고, 즉 뒤에 있는 vx에 루트 씌운 건 처음 표준 편차 시그마 x가 나오되, 다만 제곱의 루트는 얘들아 그냥 a로 나오면 안 되고 언제나 a의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항상 x의 제곱의 루트는 얘들아 x가 아니라 언제나 x의 절대값이어야 돼. 언제나.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4가 되니까 루트 4는 2로 바뀌니까 2라고 써줘야 돼. 무조건 양수로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 역시 더해진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곱해진 녀석이 음수여도 그거에 절대값만큼의 영향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이러면 이제 왼쪽 140쪽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서야. 자,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채로 문제를 푸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 이항 분포라는 건데, 좀 특이한 이산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항 분포도 이전까지 배운 모든 개념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이산 확률 분포의 그냥 한 종류야. 이산 확률 분포의 한 종류. 대신에 그럼 이산 확률 분포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산 확률 분포가 돼야 되냐? 자, 확률 변수 x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독립시행 확률의 발생 횟수여야 돼. 무조건 발생 횟수. 주사위를 10번 던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런 거.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해 보잖아. 반드시 0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얘는. 왜 빵번 나올 수도 있잖아. 무언가 시행을 10번을 해서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n번 나올 수도 있고. 확률 분포표가 무조건 0, 1, 2, 3, 4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전부 다 이항 분포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잖아.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어도 확률 변수는 0, 1, 2, 3, 4 이럴 수도 있잖아. 아까 전에 봤던 쪽지 시험에서 맞은 문제 개수도 0, 1, 2, 3, 4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런다고 걔가 이항 분포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았지? 더 중요한 게 뭐야? 무조건 독립시행 확률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즉, 이 확률 분포 표에 들어가는 이 각각의 확률들이 그 n번 시행했을 때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가 써져 있고 그때 발생할 확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즉 여기가 뭐 nc 0에 뭐 p의 0승, 뭐 1-p의 뭐 n승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 뭐 nc 1에 뭐 p의 1승, 1-p의 뭐 n-1승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즉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어? 독립시행 확률로 생겼겠어. 그치? NCK에 그럼 P의 K승 1-P의 N-K승 이렇게 생겨야 돼. 즉 이러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불러.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가 독립시행 확률에서의 그 발생 횟수를 만족할 때 이렇게 써. X가 이항 분포 B N, P를 따른다 라고 써 있어. 거꾸로 또 성립해. 즉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이 문제는 지금 독립시행 확률 문제고 확률 변수가 0, 1, 2, 3, 4 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N은 시행 횟수겠죠. 요 P는 1회, 그래서 요 P는 이거잖아. 어떤 사건이 한 번 발생할 확률. 1회 발생할 확률인 거야. 이런 걸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그럼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잘 봐. 시그마, 자 여긴 뭐라고 쓸 거냐? K가 0부터 N까지 이렇게 쓸 거야. 왜? 확률 변수가 0, 1, 2, 3, 4 이렇게 바뀌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0, 1, 2, 3, 4 이렇게 바뀌면 내가 대신에 아까는 여기 잘 봐. 여기는 K를 1부터라고 쓰고 XK라고 썼잖아. 왜 그러냐면 이 표가 첫 번째 확률 변수가 X1, 두 번째가 X2, X3 이렇게 가서 그래. 대신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그냥 바로 X1 이런 게 아니라 0이잖아. 1이잖아. 2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쓰면 이게 곧 확률 변수를 써놓은 거야. 이해돼? 0, 1, 0 집어넣으면 0, 1, 2, 3, 4 그대로 써지잖아. 그 다음에 그럼 오른쪽에서 뭐 곱해야 돼? 그때 확률 곱해야지. 그때 확률은 뭐야? K번 발생할 확률이 들어가는 거야. 독립시행에서. 그치? 즉 N 컨비네이션 K에 P의 K승 1-P의 N-K승. 이게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야. 졸라 복잡하게 생겼지? 이거를 문자로 써놔서 복잡하지만 숫자로 써놓아도 있잖아. 복잡해. 알았지? 즉 계산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놨다는 거지.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이거 왜 보면 기억날걸? N 곱하기 P 이러면 평균이 바로 나옵니다. 다시. 자, 우리 그냥 일단 이런 이상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아까 내가 그냥 문자로 X1, X2, X3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XK라고 놓고 K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됐잖아. 여기 이항 분포는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그냥 0 되잖아. 1 집어넣으면 1 되잖아. 즉 N 집어넣으면 N 되잖아. 곧 그냥 확률 변수가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저게 확률 변수를 곧 써놓은 셈인 거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거 과정 이렇게 된다 정도는 까먹으시면 안 돼.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까먹으시면 안 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기말고사 때 니네 서술형 나와 안 나와? 그걸 알아와. 서술형 나온다고 하면 알려주고 안 나온다고 하면 안 알려줄 거야. 너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알았지? 이 과정이 서술형 졸라 단골 문제야. 얘가 이렇게 됨을 보이시오가 엄청나게 단골 문제야. 서술형이. 나중에 학교 서술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2번 분산. 잘 봐. 개복잡하게 생겼어. 자, 역시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치?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는 뭐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시켜서 그때의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그때의 확률을 곱해요. 이렇게 써진다고. 이걸 계산 못해. 어차피 숫자로 써놔도 얘들아 계산 못해. 알았지? 대신에 얘를 정리하면 n p 1-p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입니다. 자, 이항분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야.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항분포 문제입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쉬운 문제들은 x가 이항분포 p n, b를 따릅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어디에? 자, 문제를 하나 좀 볼까요? 우리 그 고쟁이 책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아이 졸라 봐봐. 592번 볼래? 148페이지에 문제 봐봐. 이항분포 9,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592번 써있지. 대놓고 그냥 이항분포 문제라고 써있잖아. 그래 안 그래? 평균이 3이래. 이거 봐봐. n값이 9고 p값이 p이잖아. 걔네 둘이 곱하면 평균이 나와야 돼. 그치? 그게 3이어야 돼. 초딩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저 뒤에 봐봐. 저 뒤에 어디를 보냐면 스텝 2 문제를 좀 어려운 데로 가볼까? 여기 볼래? 164쪽 볼래? 672번 보자. 164쪽의 첫 번째 문제. 봐봐. 문제 어디에도 이항분포 문제라고 안 써있다면 이 말이야. 대신에 이게 왜 이항분포예요? 앞 페이지를 넘기니까 유형이 이항분포라고 써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시험 문제를 네가 그걸 보고 판단할 게 아니잖아. 672번. 봐봐. 주머니에 흰 공, 검은 공 들어있어. 두 개를 꺼내고 다시 넣어. 그럼 계속 여러 번 시행하면 이게 독립시행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때 어떤 조건, 어떤 사건이 주어져 있어. 꺼낸 두 개가 색이 같다라는 사건이 있지. 걔가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이해돼? 즉 독립시행을 하는데 무언가의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항분포구나. 그럼 시행을 총 몇 번 해? 50번 반복해. 그치? 그 다음에 그럼 P값은 얼마야? 한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돼. 한 번 발생한다는 게 뭐야? 꺼낸 두 개가 공이 같을 확률을 한 번 구해야 돼. 알았지? 그게 P에 해당되는 값이구나. 아, 그래서 NP 구하면 평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 2x 빼기 3은 이렇게 어차피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전에 배웠으니까 나는 얘만 구하면 되겠구나. 얘를 NP로 계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를 읽고 이항분포임을 파악하는 거. 그러려면 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항분포가 뭔지를 알아야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새끼가 이항분포라는 녀석의 조건에 부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쿄키 오키도키. 다시 앞으로. 아샤. 자, 이항분포는 끝이에요. 다음 페이지 142쪽. 잠깐만 나 카톡 하나만 보낼게. 어디까지예요? 정규분까지 해야지. 돗자리가 없었거든? 근데 어떤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혹시 친구 안 들어왔냐고 그때 물어보는 거야. 한 번이 됐어. 여자애가 단발머리 안 들어왔냐고 그때 물어보는 거야. 안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무슨 일을 써? 진짜? 형광? 형광? 아니 그냥 저거 있잖아요. 자. 갑자기 남자가 갑자기 화를 들어서 그때 친구 여자가 들어왔어. 문 열고 나서 혹시 여자 혹시 친구 안 들어왔어요? 트라우마 있는데 더 심해지긴 했어. 무서워. 너 얘기 듣고 갑자기 너무 무서워. 약간 스토커스를 말했나? 조용히 해라.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랑 졸라 다른 녀석이야.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거지, 말 그대로. 어떤 닫힌 구간 내에 닫힌 구간 하지 말자. 그냥 열린 구간일 수도 있거든. 어떤 구간에 속하는 실수 전체인 거죠. 확률 변수가 뭐였어? 아까 그 확률 값을 갖는 각각의 변수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그 아까 확률 분포표에서 이렇게 X하고 썼던 여기 얘네들을. 근데 확률 변수가 이제 그런 숫자가 아니라 어떤 연속된 실수 전체가 돼버려. 예를 들어 0 이상 3 이하의 실수. 그럼 뭐가 문제야? 표를 쓸 수가 없어. 왜? 0 이상 3 이하의 실수인데 그럼 맨 처음에 0 썼어. 뭐 쓸 거야 그 다음에? 0.5? 0.1? 0.01? 절대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잘 봐. 뭐가 문제냐면 자, 잘 봐. 8시 딱 8시 정각부터 8시 30분까지 시간이 흘러간다고 치자. 오케이? 이 시간 중에 정확하게 시간이 8시 1분 3초 1 확률은 이 시간 중에 하나를 내가 탁 골랐어. 근데 그 시간이 8시 01분? 제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 그치? 시래기가 조용해졌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우리. 아, 진짜 조용하다. 지난번에 무슨 탱크 지나간 소리 났었는데. 그래서 에어컨을 바꾸면서 나는 사실 시래기를 옮기려고 했었어. 그래서 건물주에 물어보니까 안 된,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는데 난간에 다는 건 안 된대. 일단 건물에 돌출되게 다는 건 안 돼서 방법은 하나. 옥상으로 올려야 돼. 시래기를. 근데 옥상으로 올려도 돼. 근데 이 배관이 지금 여기서 에어컨 왼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거든. 저 배관 값이 이미 저만큼이 배관이 10만 원 값이야. 배관이 비싸. 구리로 돼 있는 구리로 돼 있는 재질이라 비싸. 그걸 8층 건물에 옥상까지 올려야 돼. 근데 물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 말고 에어컨 배관 실외기랑 연결된 공기. 에어컨 틀면 물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물은 저기 지금 제가 빨아들이는 거야. 아까 저거 소리 나는 재. 꺼내면 어떡해요? 물 빠지는 관은 따로 이미 있어. 밑으로. 근데 만약 이거 모르고 여기 옥상까지 올렸으면은 진짜 돈 낭비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럼 에어컨을 새 걸로 이왕 바꾸기로 했는데 에어컨이 왜 바꿨냐면 고장 났었어. 안 켜지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래서 화요일 날 죽을 뻔했어. 너 안 오길 잘했어. 화요일 날 있잖아. 허리는 괜찮아, 그나저나. 화요일 날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더워 뒤질 뻔했거든, 나 그날 소파를. 그래서 내가 화요일 날 에어컨 고장 난 사실을 알고 바로 하이마트 가서 에어컨을 샀어. 근데 설치 기사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바로 안 돼서 돌아다니면서 제일 빨리 설치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수요일 날 설치를 한 거야, 어제 수업 때는 있었거든, 제가. 근데 너무 걱정했는데 째를 쪘다 딱 놨는데 아유씨 졸라 조용한 거야. 실기가 원래 돌아가는 소리가 저렇게 안 나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지. 좀 옥상으로 올렸으면 아마 저 배관값만 한 건물 한 층 대략 한 3m는 잡아야 되니까. 이게 그럼 거의 3m만 잡아도 6층 올라간다고 치면 7층 올라간다고 치면 50만 원 돈 드는 거지, 배관값만. 에어컨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면 에어컨이 문제였던 거예요? 에어컨이 오래돼서 그래. 오래된 오래되고 낙후된 에어컨이라. 저기 원래 기존에 달려있던 에어컨이 10년 된 거래. 그 전에 쓰던 사람도 그 전에 사람한테 인수받고 막 그 전에 인수받고 막 이렇게 썼던 거지, 그냥. 주인을 그때 이제 나 때 터진 거고, 나 때 그중에 고장 난 거고, 젠자가. 자기가 다 착해요. 그런지는 모르겠어. 성해졌어요. 성능이 좋으니까 일단. 자,
어떤 확률 변수가 자 정해진 시간에 딱 멈추게 이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 분명히 그 시간은 존재는 하지만 그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딱 이 한순간에 멈춰진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걸 또 무수히 많이 쪼갤 수 있고. 말 그대로 찰나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분자의 값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그 어떤 한 순간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구할 수 없어. 다만 이건 되지. 8시 정각에서 9시 정각까지 시계바늘이 움직일 때 8시 10분 바늘이 시간이 8시 10분과 8시 20분 사이일 확률은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1시간 분에 60분에 10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 이런 것만 구할 수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여기까지 오케이? 어쨌든 확률 변수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실수 전체여서 즉 연속적인 숫자들을 확률 변수로 갖는 그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불러. 당연히 표 작성이 안 되겠지. 표 작성이 안 되면 문제가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그래. 표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편해. 왜? 니네 이번 시험에선 뭐가 제일 너희를 힘들게 할 거냐? 표를 작성해서 평균을 구해야 하는 문제. 표가 나와 있는 거 말고 표가 없는데 표를 생으로 만들어서 니들이 평균을 구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니네를 제일 귀찮고 짜증나고 열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되게 편한 개념이야. 다만 실수 전체를 실제로 하나씩 다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 뿐이지. 대신에 뭐가 있냐? 그래서 표를 못 그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 아까는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헷갈리면 안 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이게 그럼 뭔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 구간 A에서 B까지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 자, fx가 있어요. 이 fx가 첫 번째론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즉 x축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이 언제나 1이어야 돼. 즉 쉽게 얘기하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잖아. 그 넓이를 구한 게 그 전체 넓이가 1이 되어야 합니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프가 fx가 이렇게 있고요. 즉 x축이 이렇게 있어. 절대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왼쪽 끝이 a, 오른쪽 끝이 b라고 할 때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이 안쪽 면적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돼. 즉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요 1이 의미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전체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전체 확률. X축이에요? X축입니다. 즉 확률 밀도,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곧 넓이가 확률인 거야. 넓이가 곧 확률인 거야. 넓이가 곧 확률이에요. 무슨 얘기야? A부터 B까지인데 내가 그럼 A부터 B까지 정의된 함수잖아. 이 안에서 이런 걸 구하고 싶다 이거지. 어떤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어딘가 알파가 이렇게 있고 어딘가 베타가 이렇게 있어서 곧 요 면적이 요 확률이 된다라는 거야. 즉 그러니까 요 면적도 어떻게 쓸 거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래프가 막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는 생각만 가지고 실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알았지? 실제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대. 하지만 우리는 고3이고 수트를 다 배우고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온다 정도는 알고 계셔서 기본적인 정적분 계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치? 그치? 그래서 곧 여기선 확률이 곧 넓이입니다. 이런 건 없어. 한 순간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없어. 확률 밀도,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중요한 거 순간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 순간의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등호를 떼도 이 값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x가 딱 알파가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서의 확률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등호가 있든 없든 저 면적의 넓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저 면적의 넓이는 절대 등호가 마찬가지야. 한쪽에 있고 한쪽에 없고 이래도 절대 등호가 없어진다. 그런다고 해서 넓이가 확률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걸 확률 밀도 함수, 즉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불러. 문제들이 다 쉬워. 여기는 전체 넓이가 1이고 해당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해당 부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만 잘 구하시면 돼. 자, 그럼 뭐가 또 나오냐? 이게 중요해.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 조금 특이한 연속 확률 분포. 조금 특이한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불러. 역시 그러니까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야. 아까도 이산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의 한 종류였잖아.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역시 저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야. 대신에 좀 특이한, 즉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거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요거인 거. 이렇게 생긴 거. 지랄 맞게 생긴 거. 책 봐봐. 또 용어로 써요? 142쪽 봐봐. 지금 142쪽 봐봐. 저 정규 분포 fx 보여? 2파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에 2라는 것도 모르잖아. 문과애들 몰라도 돼. 2에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몰라. 샹. 나는 아직도 한평생 저 식을 못 외웠어. 아직도. 잠깐만. 자, 대신에 이 식은 몰라도 돼. 알았지?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는 모든 정규분포 문제에 정규분포라는 네 글씨가 무조건 써 있어. 안 써 있으면 못 풀어. 알면 편해요? 이 식 아니야. 몰라. 나도 몰라. 진짜가 모른다고. 몰라. 실제로 적분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어. 적분 못해. 너 이거 뭔지 모르잖아. 이거. 이게 파이가 그 3.141592 대신 쓰는 무리수잖아. 얘도 어떤 그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알파벳이야. 이 숫자의 뜻이 뭐냐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를 무한번 거듭 제곱한 숫자야. 대략 2.7 정도 되는 숫자인데 몰라도 돼. 어차피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할 거야. 얘가 들어있는 거야. 즉 모든 정규분포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 이 네 글자가 무조건 문제 안에 써 있을 거야. 안 써 있는 문제는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자, 대신에 얘 식은 지랄 맞아서 몰라도 되지만 요 녀석의 그래프의 성질은 알아야 돼. 요 녀석의 그래프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거든. 이름도 있어. 정규분포 곡선. 요 녀석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래프의 모양은 알아야 돼. 알았지? 첫 번째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어요. 두 번째는 평균을 기준으로 x가 평균일 때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세 번째는 x축 점근선을 가져요. 유리함수에서 들어봤지? 점근선. 지수함수 그 로그함수에서 들어봤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뾰로로로로로로롱 뾰로로로로로로롱 여기가 평균이야. 0이 아니고 평균을 기준으로
생겨먹은 좌우 대칭인 곡선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생긴 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랄맞게 생긴 정규분포들을 뭐라고 표기해 놓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대문자 n 하고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요 m은 당연히 뭐겠니, 얘들아? 평균이겠죠. 우리 시그마 아까 뭘 시그마라고 쓴다고 했어? 표준편차, 그치? 아까 표준편차는 그 분산의 루트 씌운 거잖아. 그럼 표준편차 제곱시키면 뭐 되겠니? 뭐 되겠어? 분산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하고 분산을 써놓는 겁니다. 다만 분산을 v에 v라고 안 쓰고 왜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지? 표기법이 보통 분산이 4면 4라고 써놓지 않고 2의 제곱 이렇게 많이 써놔. 표준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많이 써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평균이 3이고 분산이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이 써져 있잖아. 그럼 n 3,4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놔. 알았지? 뭐 분산이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보통은 루트 10에 이렇게 많이 쓰지. 근데 그럼 10으로 쓰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표준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많이 써놓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잘 봐. 그럼 여기서 선생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만치에서 이만치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알았지? 자,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두 가지를 배울 거야. 뭘 배울 거냐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정규분포 곡선을 먼저 하나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이 넓이를 못 구하는 정규분포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정규분포로 바꾸는 작업,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그럼 조금만 더 할게. 미안해. 왜 똥 마려? 집에 가야 돼? 엄마 기다리셔? 대학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자, 조금만 더 할게. 조금. 야,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지하주차장 들어와 계시라 그래. 차 끌고. 제주에 건물이. 근데 지하주차장 들어오시면 내가 그 건물 그 무료 주차권 끊어드린다고. 돈이 많은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기다릴 곳이 있어요. 그래? 그럼 됐어. 자,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데 얼마나 걸리죠? 10분? 아빠가 좀 성격이 안 좋아서. 아빠가 성격이. 수업하다 늦게 끝난 거 가지고 나한테 그럼 뭐라 하실까? 자,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란 무엇이냐? 이거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평균이 얼마야? 봐봐, 여기 평균이고 분산 쓰는 건 평균이 얼마야? 0. 표준 편차가 얼마? 1. 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언제나 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겠지. 0 기준으로, 이렇게 0이 y축이죠. 그러니까 이거 y축, x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럼 선생 어차피 정규분포 함수식이 지랄 맞기는 큰 차이 없는데 저거는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자는 거지? 참고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얘기해주면 여기가 점근선이 x축하고 만나지 않아.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규분포도 연속 확률 변수는 전체 넓이가 반드시 1이어야 되잖아. 이게 실수 저쪽 끝 무한정으로 끝에서 반대쪽 무한정으로 끝까지 넓이를 구하면 실제 넓이가 1이 나와. 알았지?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어쨌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능해. 오케이? 뚫려 있어. 뚫려 있는 걸 계속 무한정 더해도 그래야 다 더해야 넓이가 1이. 알았지? 어쨌든 얘도 뚫려 있어. 그럼 선생님 얘도 함수식이 지랄 맞긴 매 한 가지일 건데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표 보고 구하면 돼. 표. 책 맨 뒤에 표 있어. 표. 이거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거 있지.
표준 정규 분포 표. 이 표 보고 구하는 거예요. 이 표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예를 들어 1.3 하고 여기에 5 해서 얘랑 얘의 교차점.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점 얼마 얼마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P 0부터 1.35까지의 확률. 이 넓이가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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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의미해. 항상. 왼쪽은 그냥 0으로 고정이어야 돼. 즉 0부터 여기 1.35라는 숫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가 이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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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가 됩니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곧 그게 확률인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 Z라는 문자 보여? 유일하게 확률 변수가 우리 대문자를 쓰잖아. X, Y 이런 걸 쓰잖아. 표준 정규 분포는 Z라는 확률 변수를 씁니다. 이게 언제나 0부터 몇 가지만 의미해. 그럼 선생 왼쪽 건 어떻게 찾아요? 0 기준 좌우 대칭일 거잖아. 대칭성을 이용하자 이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왜? 언제나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 1부터 2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표에는 0부터 밖에 안 주어져 있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자, 0부터 2까지 넓이를 찾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넓이를 찾아서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해요. 알았죠? 그리고 어쨌든 반절 넓이 전체는 언제나 0.5입니다. 왜? 전체 넓이가 1인데 좌우 대칭이잖아요. 반절 넓이가 0.5입니다. 이걸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는 그럼 이 표를 보면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그럼 뭘 배워야 되냐? 표 보는 법 정도야 다 알 거니까. 일반 정규 분포를 일반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 왜? 이건 넓이를 못 구해, 일반 정규 분포를. 대신에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그 표를 할아버지들이 다 만들어 놔서 이건 구할 수 있거든. 이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불러. 이 작업을 표준화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표준화는 공식이야. 책에 다 써져 있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거 외워야 돼. 무슨 말이지? 자, 봐봐 이런 얘기야.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70이고 2의 제곱차 이렇게 된대. 오케이? 그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74라고) 하지 말까? 마이너스 66 이상 x가 72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0,2라는 그러니까 여기가 70, 여기가 2의 제곱이 써져 있는 이런 곡선이 있어. 이 곡선상에서 뭐 마이너스 66부터 72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이 넓이를 못 구한다고. 알았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하자 이거야. 표준화.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가운데 확률 변수를 Z로 바꾸시고요. 자, 양 옆에 숫자를 마이너스 66 안 되죠. 66이에요. 미안해요. 양 옆에 숫자를 이 짓을 하라는 거야.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라는 얘기야.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누세요. 즉 여기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대답 안 하면 집에 못 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 이 숫자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라 이거야. 얼마? 1. 이걸 구하자는 거죠. 왜? 얘는 Z로 바꿨고 표준 정규 분포가 됐으니까 어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의 그럼 이 넓이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구해야 돼? 이 넓이를 0부터 1까지 따로 구하고
얘는 0부터 2까지 넓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 넓이를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쨌든 그럼 일반 정규 분포도 다 넓이를 구할 수 있게 확률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뭘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꿔서. 그 바꾸는 작업을 뭐라고 부른다? 표준화라고 부르자 이거지. 됐어요? 자, 마지막 개념.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나도 정말 빨리 가고 싶다. 나 내일 7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자, 이항 분포와 다음 시간에 하자 이거부터. 그게 좋겠다. 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이거. 숙제 어디까지 해오냐면 이거 빼고 해와요. 즉 스텝 1에 여기 유형 11 전까지, 유형 11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거든. 맨 마지막 유형 하나, 스텝 2도 맨 마지막 유형 하나 빼놓고 풀어오시고요. 스텝 3 풀지 마세요. 다음 시간 숙제로 같이 내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네. 요즘에는 알림장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귀찮아서 힘들어요. 숙제 잘 적으세요. 역시 잠깐만. 역시 170 스텝 2도 유형 11부터 안 푸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늘 거 과제 혹시 수행평가 때문에 다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다 꼭 해오시고요. 오늘 과제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 꼭 잘 하시고요. 그거 안 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나랑 집에 같이 가.